58세 유연서 씨는 삶의 낙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매일 뉴스에서는 부정적인 소리만 들려오고 TV를 틀어도 재미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나마 취미라고는 어르신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지만 그것도 너무 자극적인 것들 뿐이라 가끔은 지겹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들이랑 며느리가 있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현서 씨는 혀를 차며 영상을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렇게 심란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우리 아들 유진이 왔니? 현서 씨의 인생 유일한 낙이자 보배, 외동아들 박유진. 32살의 유진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든든한 아들이었고 현서 씨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나저나 요새 결혼 준비하면서 별 문제 없지? 에이, 문제 생길 일이 뭐가 있어요. 사랑이도 엄마도 다 잘 도와주시는데. 유진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미 양가 상견례까지 마친 상태였죠. 남편이 바람나서 홀로 아들을 키워왔던 현서 씨에게 아들의 결혼은 시원섭섭한 사건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로도 늘 함께 살았던 유진. 그런 유진이가 곁을 떠나 자기 여자를 만나 살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현서 씨는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모두 자연의 섭리인 걸.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지. 며느리가 될 30살의 이 사랑. 다른 막장 사연 속 며느리들과 달리 흠잡을 데 없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너무 예쁘신데요? 미용실 다녀오셨어요? 사랑이는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먼저 다정한 말로 현서 씨를 기분 좋게 했고 그녀의 작은 변화까지 세심하게 캐치하며 도와주었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앞두고 만난 사돈도 기품이 넘치고 매너가 좋아서 딴지를 걸고 싶어도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다 완벽한데 난 왜 이렇게 공허하지? 답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유진이 곁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 변화가 반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자연의 섭리에 따라 자기 여자를 만나 살겠다는데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지만은 않았는지 현서 씨에게 뜻밖의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청과물 가게 주인 60세 이준구. 처음에는 달갑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수박 사시려고요? 네, 집에 있는 아들이 수박을 좋아하거든요. 준구는 대로변에서 청과물을 파는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어쩌다 마주치면 인사하는 사이였지만 딱히 말을 섞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준구가 따내는 호의를 담아 건넨 몇 마디가 현서 씨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먹을 수박을 왜 엄마가 삽니까? 무겁게 시리. 퇴근 시간이 늦으니까요. 맨날 야근하느라 바쁜 애한테 무슨 수박까지 사오라고 해요. 보기 안쓰러워서 그래요. 그러니 수박은 그냥 제가 갖다 드릴게요. 아무리 그래도 무거울 텐데. 일단 하나 사놓고 주소를 적어두고 가세요. 제가 갖다 드릴 테니까. 괜찮아요. 그냥 제가 들고 갈게요. 무겁다니까요. 괜찮다고요. 이 양반은 과일이나 팔 것이지.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 그렇지 않아도 요즘 심기가 불편했던 현서 씨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됐어요. 그냥 다음에 살게요. 수고하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갈게요. 그렇게 준구의 첫 대화 시도는 어이없을 정도로 무참히 꺾이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게 준구는 60평생 일만 하느라 연애에는 젬병이었습니다. 어쩌다 여자를 만나도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해 금방 헤어지기를 반복했고
늦은 나이에도 제대로 된 짝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여자를 대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흔히 말하는 숙맥이었죠. 사실 준구가 현서에게 말을 건 것 자체가 큰 용기였습니다. 혹여나 부담이 될까봐 가게에 들르는 그녀를 그저 지켜만 보았고 다른 여자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야채를 넣어주면서 현서가 싱글이라는 확신을 가진 후에야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애초에 준구의 청구함을 가게에는 배달 서비스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때 현서와 준구의 대화를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중년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여기 나도 수박 하나 사려고 하는데 배달되나? 배달 안 돼요. 내가 언제 배달하는 거 봤어요? 아니, 방금 저 아줌마한테는 배달해 줄까 물어봤잖아. 그건 저 사람은 준구는 멀어져가는 현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쉬운 듯 중얼거렸습니다. 특별한 예외였으니까요. 아쉬운 첫 만남을 뒤로 하고 현서와 준구의 두 번째 만남은 뜻밖에도 웨딩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의 시작은 현서가 사랑이와 함께 웨딩홀을 미리 둘러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이가 일이 바빠서 어머님께 같이 결혼식장 꽃을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머님 어떠세요? 결혼식 당일에 사용할 꽃 모두 최상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웨딩홀 직원은 온갖 가머니설로 사랑이와 현서를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는 지혜로웠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이렇게 많은 꽃은 비용만 들고 꼭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머니? 그녀의 한마디에 현서 씨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이는 며느리감으로 손색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난 결혼식장 꽃을 골라본 적이 없네. 왜요, 어머니? 결혼하실 때는 웨딩 플래너가 다 알아서 해줬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부끄럽지만 내가 유진이 가졌을 때 혼전 임신이었거든. 양가 어른들이 동네 창피하다고 결혼식은 집어치우고 혼인신고만 했었어. 아, 정말요? 사랑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무 아쉬우셨겠어요. 어차피 결혼식장에 같이 서기도 아까운 인간이 남편이었으니 뭐. 그래도 한 가지 아쉬운 걸 꼽자면 젊고 탱탱할 때 내 모습을 남기지 못한 게 좀 그렇네. 그러셨구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유진 오빠가 어머니 좋은 점을 많이 이야기해주기는 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아무래도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유진이가 속이 깊어서 그래. 엄마 아픈 이야기를 남한테 해봐야 좋을 게 없다는 걸 아는 애거든. 사랑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현서는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제대로 된 결혼 사진 한 장이 없어서 아들의 결혼을 이렇게 크게 느끼는 거구나. 씁쓸한 마음에 자조적인 쓴웃음을 지었고 사랑이는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결혼식 때 예쁜 한복 입으시고 사진 많이 찍으세요. 제가 스냅사진 작가님께 특별히 부탁드릴게요. 현서는 사랑의 사려 깊은 말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래, 말이라도 고맙다, 사랑아. 그렇게 사랑과 함께 웨딩홀을 둘러보던 중 현서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어? 왜 그러세요, 어머니? 저기, 저 사람. 현서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며칠 전 청과물 가게에서 봤던 주인 준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으니 평소보다 훨씬 단정하고 훤칠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는 분이세요? 그냥 동네 청과물 가게 주인인데 여기서 다 보네. 아, 그래요? 가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글쎄다. 현서는 내심 궁금했습니다. 웨딩홀과 동네의 거리는 꽤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준구가 현서와 사랑을 발견하더니
먼저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에 수박 사려고 하셨던 분 맞죠? 환한 미소를 띤 준구.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냥 적당히 지나갈 줄 알았던 그가 뜻밖에도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현서는 조금 당황했지만 이내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런 데서 뵐 줄은 몰랐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저희 조카 결혼식 때문에 왔는데 두 분은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아, 저는 아들 결혼식 때문에 미리 둘러보러 왔어요. 이쪽은 제 며느리 될 사람이고요. 현서가 사랑을 소개하자 사랑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준구도 웃으며 가볍게 인사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현서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드님 결혼식은 언제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내년 초에요. 내년 초라. 그럼 아직 식장꽃 같은 건 확실히 정하지 않으셨겠네요? 꽃이요? 그렇죠. 사실 오늘 그걸 정하려고 온 거기도 하고요. 저는 좀 더 화려하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며느리 사랑이가 워낙 소박한 걸 좋아해서. 호호, 화려한 것도 좋지만 너무 과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사실 제가 여기 웨딩홀에 꽃을 납품하거든요. 네? 아니, 청과물 가게 하시는 거 아니세요? 현서가 의아하다는 듯 묻자 준구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동네에 하나 내놓은 거고. 제 본업은 꽃집입니다. 화훼 단지에 가게가 있어요. 아, 그러셨구나. 무튼 자랑은 여기까지 하고요. 해서 말인데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 식장에 꽃을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웨딩홀 사장이랑 저랑 친구 사이거든요. 정말요? 현서는 깜짝 놀라며 준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준구는 멋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정말이지. 가짜겠어요? 저 그렇게 실없는 놈 아닙니다. 현서는 준구의 말에 슬쩍 사랑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느새 초롱초롱한 눈으로 현서를 바라보는 사랑. 마치 얼른 승낙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여자의 마음이란 다 똑같은 법. 사랑이도 속으로는 웨딩홀을 더 아름답게 꾸미고 싶었던 겁니다. 이거야 원. 거절할 수가 없네. 속으로 중얼거리며 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주신다면야 저희야 고맙죠.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만요. 준구는 그 자리에서 즉시 전화를 걸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젊은 웨딩홀 직원이 준구를 찾아왔습니다. 준구의 말이 허풍이 아니었는지 웨딩홀 직원들의 태도는 급변했습니다. 덕분에 사랑이는 원하는 만큼 예쁘게 식장을 꾸밀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랑이를 바라보며 현서는 속으로 뿌듯함과 미안함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데 참 돈이라는 게 뭔지. 현서는 과거에 며느리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곧 준구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저희 아들 결혼이 더욱 풍성해지겠네요. 순간 현서와 준구 사이에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현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냥 고맙다고만 하고 끝내면 안 될 것 같은데 뭐라도 해줘야 하나. 하지만 무턱대고 몰했다간 서로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아, 진짜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준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라도 말을 해야 하나? 아이고,
중구야, 어쩌자고 또 이렇게 오지랖을 부린 거냐? 지난번에도 오지랖 부려서 웬일인지 말문이 막혀버린 준구. 결국 그는 얼른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이만 결혼식 참석하러 가보겠습니다. 아, 네. 아, 그러셔야지요. 현서가 무어라 더 말을 하기도 전에 준구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서는 뒤늦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이고, 이 바보 다음에 밥이라도 산다고 했어야지. 사람이 도리가 있는 건데. 하지만 둘의 미묘한 기류를 눈치챈 것은 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사랑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사랑이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현서를 바라봤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결국 견디다 못한 현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래? 할 말이 있으면 먼저 말을 하던지. 왜 자꾸 씩씩 웃기만 하는 건데? 아, 그게 아까 봤던 그 중고 아저씨 있잖아요. 왜? 그분하고 어머니 혹시 사귀세요? 뭐라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현서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얘가 무슨 소리를 사귀고 있다니. 너무 오랫동안 로맨스와 담을 쌓고 지내서인지 현서는 순간 당황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며 사랑이는 귀엽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세요? 요즘 어른들도 연애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어머니랑 아까 중고 아저씨도 꽤 잘 어울려 보이던걸요? 아니, 얘가 무슨 소리를. 사귀긴 누가 사귄다고. 현서는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치며 강하게 부정했지만 얼굴이 사춘기 소녀처럼 화끈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니셨나? 그냥 혹시나 해서 여쭤봤어요. 아까 완전 두 분 하트 뿅뿅이던데? 사랑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능글맞게 말을 이었습니다. 무슨 하트 뿅뿅이야. 그냥 동네 가게 주인이라서 인사한 것뿐이지. 그리고 내가 누굴 사귀긴 사귄다고 그래. 다 늙어서 무슨 창피를 당하려고.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자꾸만 중구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그나저나 아까 정장 차림이 꽤 잘 어울리던데.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유현서. 나이가 뭐 어때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다 연애한다니까요. 황혼 이혼도 유행이지만 황혼 연애도 유행이에요. 아, 그리고 어머니 정도면 아직 충분히 젊으시고요. 제 눈에는 완전 고우신걸요? 사랑이 운전대를 잡은 채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아, 됐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운전이나 집중해. 괜히 사고 날라. 현설은 괜히 머쓱한 마음에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준구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그 사람 나 보면서 웃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인사치레였겠지. 현서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습니다. 아까 준구가 웨딩홀에서 보여준 호의, 그리고 자꾸만 자신에게 향하던 그의 시선. 그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이나 친절이었을까? 아니면 혹시 정말 사랑이 말대로 뭔가 더 있는 걸까? 아휴, 내가 진짜 별 생각을 다 하네. 현서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상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있는데 갑자기 사랑이가 아 하고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현서는 깜짝 놀라 사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저씨 명함이라도 받아놓을 걸 그랬어요. 나중에 연락해서 감사 인사라도 드리면 좋았을 텐데.
감사 인사는 무슨. 그냥 다음에 가게 들러서 과일이나 몇 개 더 사면 되지. 에이, 그래도요. 이번에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냥 넘어가기엔 좀 그렇죠? 사랑이는 못내 아쉬운 듯 입맛을 다셨습니다. 사실 현서는 말만 그렇게 했을 뿐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준구에게 보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아저씨 전화번호 아세요? 아니, 모르지. 그냥 인터넷에 나오는 가게 전화번호 정도는 안다만. 그럼 가게로 전화해서 사장님 전화번호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글쎄다. 그게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괜히 오지랖 넓게 이것저것 캐묻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도 하고. 에이, 그 정도는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사랑은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현서를 부추겼습니다. 현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사랑의 성화에 못 이겨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보지 뭐. 인터넷에 검색해 찾은 가게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싱싱청과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준구는 아닌 듯 했습니다. 아, 거기 사장님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사장님 전화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순간 당황한 현서는 눈을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고민하던 현서는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받아 적어보세요. 마침내 얻어낸 준구의 전화번호. 현설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이준구입니다. 누구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준구가 몇 차례 더 물었지만 현서는 상대가 전화를 받자 갑자기 얼어붙어 도저히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랑이 답답하다는 듯 전화를 가로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까 웨딩홀에서 도움받은 유연서 씨 며느리 이사랑이라고 합니다. 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방 여사님 며느리분이시죠? 뭐? 왜 하필 나를 수박 여사로 기억하는 거야? 준구의 반가운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지만 현설은 그럴수록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맞아요. 아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저희 결혼식 너무 예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별 말씀을요. 잘 준비되면 그게 제가 더 기쁜 일이죠. 아, 참.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요. 바꿔드릴게요. 드릴 말씀이요? 준구가 의아하게 묻는 목소리가 들렸고 사랑은 얼른 받으라는 듯 현서에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현서는 당황했지만 얼른 전화를 받아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제가 감사 인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요. 혹시 괜찮으시면 다음에 식사라도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지만 끝까지 마치지 못했습니다. 마치 소개팅에 처음 나온 여자처럼 말을 더듬는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준구가 답했습니다. 식사요?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랑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통화가 끝났고 현서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에는 묘한 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이는 마치 설레는 로맨스 드라마라도 본 것처럼 기뻐 죽겠다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거봐요, 어머니. 제가 말했죠? 중구 아저씨도 내심 어머니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어허, 그러게.
진짜로 승낙할 줄이야. 현서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통화가 끝난 휴대폰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에이, 그냥 밥 한 번 먹는 거잖아. 그거 가지고 왜 이리 의미 부여를 하는 거야? 주책 맞게. 혼자 그렇게 되뇌어 봐도 떨리는 마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 유진을 키우느라 연애 같은 건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았으니까요. 드디어 찾아온 약속날. 당일 저녁. 식사 약속이었는데도 현서는 분주하게 준비했습니다. 미용실에 가야 하나? 아니, 그건 너무 유난인가? 그럼 옷은? 남자랑 둘이 밥 먹을 땐 어떤 옷을 입어야 하지? 너무 오랫동안 연애를 하지 않다 보니 흔히 말하는 연애 세포가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부터 가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된 기분에 우왕좌왕하는 현서였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그날이죠? 응? 그날이라니? 에이, 모르는 척하긴. 중구 아저씨랑 오늘 첫 데이트 있는 날이잖아요. 예, 데이트 아니라니까. 하지만 사랑은 킬킬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니. 그럼 이따가 집 앞으로 모시러 갈게요. 모시러 오다니, 나를. 네, 당연하죠. 아니, 왜? 왜긴요. 오늘 같은 역사적인 날에 우리 어머니를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저 이사랑의 이름을 걸고 어머니를 여신처럼 꾸며서 보내드릴 거예요. 사랑이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현서는 됐다고 하며 애써 거절했지만 사랑이는 듣는 둥 마는 둥이었습니다. 곧이어 사랑이가 현서의 집 앞에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어머니, 얼른 나오세요. 메이크업 샵까지 가려면 시간 부족해요. 아니, 사랑아. 나는 정말 괜찮다니까? 하지만 결국 사랑의 손에 붙들려 강남에 있는 고급 메이크업 샵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래? 아니, 그럼 엄청 비싼 데 아니니? 에이, 어머니께서 그동안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만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아무리 그래도. 그때 세련된 차림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샵의 수석 디자이너란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메이크업을 받으실까요? 여기 우리 어머니요. 네, 이쪽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랑이는 현서가 메이크업을 받는 동안 분주히 물을 가져다 주고 말동무가 되어주면서 자기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메이크업을 해주던 디자이너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따님이 어머니를 메이크업 샵에까지 데려오다니 정말 효녀를 두셨네요. 그 말에 사랑이는 피식 웃으며 답했습니다. 딸이 아니라 저희 며느리예요. 디자이너는 깜짝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며느리요? 와, 고부간에 이렇게 다정하게 함께 오시는 건 정말 흔치 않은데요. 두 분 다 대단하세요. 디자이너의 말에 수줍게 웃는 사랑이를 보며 현서는 자신이 참 복 많은 사람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메이크업이 끝나자 현서는 거울을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나라고? 멍하니 중얼거리는 현서를 보며 사랑이와 디자이너도 감탄했습니다. 야, 어머니가 아니라 언니라고 불러도 되겠는데요? 얘는 자꾸 그렇게 늙은이 놀리지 마라. 에이, 무슨 말씀을. 자, 얼른 가요. 언니. 아니, 어머니. 아직 갈 곳이 이만큼 남아있어요. 사랑이 현서를 이끌고 가야 할 곳의 목록을 보여주는데 끝이 없었습니다. 백화점, 식피, 라운지, 고급 의류 매장, 명품 구두 매장, 액세서리 전문점, 마치 신데렐라의 요정처럼 사랑은 현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변신시켜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 원피스 어떠세요? 색깔도 화사하고 디자인도 우아한 게 어머니께 딱 어울릴 것 같은데요. 말은 고마운데 나이에 이런 걸 입으면 너무 과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이가 못한다고 욕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이렇게 예쁜 어머니를 누가 감히 뭐라고 한대요? 자기들은 젊어서도 못 입는 거면서. 사랑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현서를 향해 손가락을 흔들었습니다. 원래 예쁜 여자랑 예쁜 옷은 용기 있는 자만이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쉼없이 옷을 골라주고 구두를 신겨주고 액세서리를 매치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서는 점점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머, 이 구두 좀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머니 발 사이즈에도 딱 맞고요. 사랑의 열정에 결국 현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쇼핑을 하고 나니 현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와, 어머니 진짜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건 거의 여배우 수준인데요. 거울 속에는 화사한 원피스, 우아한 구두, 그리고 세련된 액세서리로 한껏 멋을 낸 유연서가 있었습니다. 머리 역시 풍성한 웨이브로 변신해 있었고 얼굴에는 은은한 메이크업이 더해져 한층 더 화사해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고? 현서는 자신의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울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맞으세요. 오늘 완전 주인공이시다니까요. 약속 장소로 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비록 20대의 상큼함은 없었지만 잘 익은 과일이 더욱 깊은 풍미를 가지듯이 현서에게는 기쁨과 우아함이 있었습니다. 한껏 아름다워진 현서는 며느리 사랑의 도움으로 약속 장소인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런 현서를 본 중구는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현서 씨, 마치 바보라도 된 것처럼 멍하니 현서를 바라보는 준구. 현서는 그런 준구를 보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준구 씨, 오늘 멋지게 입으셨네요. 사실 준구 역시 한껏 힘을 주어 옷을 차려입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차분한 현서와는 달리 준구의 얼굴은 어느새 새빨간 홍당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앉으시죠.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눠본 준구는 현서의 생각보다 훨씬 진중하고 깊은 남자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된 후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던 중 현서는 문득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혼을 안 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 건가요? 준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유라, 글쎄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여자를 만나기보다는 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게 더 좋았고, 술을 마시는 것보다는 땀 흘려 운동하는 게 더 좋았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럼 지금도 그 생각을 유지하고 계신 거겠네요? 아직도 혼자 살 생각이냐는 현서의 은근한 물음에 준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서둘러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말에 다급하게 반응하는 준구를 보며 현서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지금은 좋은 사람만 있다면 언제든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현서는 나이에 맞지 않게 여자 앞에서 어리숙한 준구의 모습이 퍽 나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녀가 웃자 준구는 더 조급해졌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래 보여도 꽤 순수한 놈이라고요. 한 여자를 먹여 살릴 준비도 철저하게 해놨고요. 알았어요. 누가 뭐래요? 남들 쳐다보니까 목소리 좀 낮추세요. 커다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준구는 현서의 말에 따라 고분고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 중구의 순수한 모습이 현서에게 나쁘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두 번째 만남으로, 두 번째 만남은 세 번째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오늘 우리가 몇 번째 만나는 거죠? 모르겠네요. 세 번째 이후부터는 세지를 않아서. 그들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늦은 나이에 좋은 인연을 만난 만큼 좋은 곳도 많이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즐기며 먹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들 유진도 현서의 연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에 꽃이 피신 것 같아요. 꽃? 무슨 꽃? 웃음꽃이요. 중구 아저씨가 엄마한테 그렇게 잘해주신다면서요. 사랑이가 그러는데 로맨티스트 만난 엄마가 부럽다고 맨날 이야기해요. 아이고, 이제는 너까지 놀리니? 그만 됐다. 예. 다행히도 아들 유진도 현서의 연애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현서는 마음 편히 준구와 늦사랑을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유진의 말대로 준구는 항상 현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남자였습니다. 산책을 좋아하는 현서를 위해 아침 일찍 집 앞으로 와서 함께 산책을 했고 매달 첫째 주마다 현서를 위한 꽃 한 바구니를 배달해 주었습니다. 현서는 행복했습니다. 복에 겨워서 정신 못 차린다고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하지만 분명 행복한데 무언가 허전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현서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며느리 사랑이었습니다. 시간? 왜? 내가 도와줄 일이라도 있니? 아, 그게 내일 사랑이 드레스 보러 가는데 사랑이가 엄마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요. 나를? 어휴, 됐다. 무슨 며느리 웨딩드레스 보러 시어머니가 따라가니? 왜요? 뭐가 어때서요? 시간 되시면 같이 한번 가주세요. 이상하리 많지 유진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보통 이러진 않는데 혹시 무슨 이유가 있나? 그렇게 현서는 아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드레스샵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시작된 드레스 피팅. 커튼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유진은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너무 예쁘다. 그러게 사랑아, 정말 예쁜걸? 사랑이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유진은 그런 사랑이 곁으로 다가가 연신 밝게 웃으며 칭찬을 했고 사랑이도 행복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현서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리지 못한 결혼식, 갖지 못한 자상한 남편, 그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현서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느새 곁으로 다가온 사랑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현서는 착한 며느리를 부러워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괜찮고 말고 어서 다음 옷 입어보자. 사랑아, 내가 예쁜 옷을 입을 때마다 내가 대리 만족이 다 된다. 근데 어머니, 응? 제 옷은 이제 다 입었어요. 그래? 그럼 이제 끝난 건가? 아니요. 사실 저희가 따로 준비한 게 있어서요. 준비? 무슨 준비? 현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사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사랑이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유진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유진이 드레스샵 직원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직원은 현서를 사이피팅룸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문 앞에는 고급스러운 문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려고?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사랑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현서는 영문도 모른 채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화려한 조명과 커다란 거울, 그리고 다양한 웨딩 드레스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비밀의 방을 발견한 동화 속 공주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저희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에요. 놀라셨죠? 어느새 곁으로 다가온 사랑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다 나 때문에 준비한 거라고. 하지만 난 결혼식을 할 계획이 없는 걸. 그러니까 오늘 입어보셔야죠. 자, 어머니. 여기 이분이 피팅을 도와주실 거예요. 사랑은 현서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현서는 아들과 며느리의 깊은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랑이 직원에게 눈짓을 보내자 직원이 능숙한 손길로 드레스 하나를 골라 현서에게 건넸습니다. 이 드레스는 어떠세요? 고객님의 우아한 분위기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직원이 추천해준 드레스는 순백의 실크 소재에 은은한 비즈 장식이 더해진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걸 내가 입어도 되는 걸까? 현서는 생전 처음 보는 아름다운 드레스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자, 어머니. 한번 입어보세요. 사랑이가 재촉하자 현서는 조심스럽게 드레스를 받아들였습니다. 직원의 도움을 받아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현서는 말을 잊었습니다. 드레스가 몸을 감싸자 젊은 시절의 탱탱한 피부와 검은 머리칼은 사라졌지만 순백의 드레스가 가진 화사함이 그것을 덮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으로 남아있던 웨딩드레스를 처음으로 입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고도 아름다웠습니다. 어때요, 어머니? 마음에 드세요? 사랑이가 조심스럽게 묻자 현서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예쁘다. 내가 아는 내 모습하고는 너무 다르게.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었으며 동시에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사랑이가 조용히 다가와 현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현서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사랑이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너희 아니었으면 평생 이런 호사 누리지도 못했을 거야. 현서의 말에 유진과 사랑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엄마, 이제 사진 찍자. 오늘 이 모습 꼭 남겨놔야지. 유진은 미리 준비한 카메라를 꺼내며 웃었습니다. 현서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사랑이와 유진의 장난 섞인 응원에 따라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사진 촬영이 이어졌고 현서는 마치 진짜 신부가 된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진이에요. 어머니, 최대한 예쁜 표정으로. 사랑이의 요청에 현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현서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중구였습니다. 어머니, 사진 잘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사랑이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현서는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는 중구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 잘 나왔네. 고맙다, 사랑아. 어머니, 이 사진 중구 아저씨께 보내드리는 거 어때요?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사랑이가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서는 사랑의 말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될까? 괜히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기쁨을 준구와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보내볼까? 현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준구에게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오늘 사랑이와 유진이 덕분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기쁨을 나누고자 사진 보내드립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현서는 괜스레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괜히 보냈나? 뭐라고 답장이 올까? 후회와 기대감이 교차하는 순간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준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현서 씨,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마치 천사 같으세요. 오늘 저에게 이렇게 멋진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구의 진심 어린 칭찬에 현서는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세요? 중구 아저씨 반응이 어때요? 사랑이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현서는 애써 담담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예쁘다고 하시네. 고맙다고도 하고. 두 분 서로 사랑하시는 게 문자만 봐도 느껴지는데요. 현서는 괜히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자꾸 놀리지 마. 무튼 어머니 덕분에 저희도 감동했어요. 정말 멋지셨다니까요. 고맙다. 너희 덕분에 내 한을 풀었어. 고맙긴요. 그나저나 이제 두 분 사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그냥 이대로 지내야지. 에이, 그러지 마시고 이제 진지하게 결혼 생각은 따로 없으세요? 결혼?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야. 그냥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같이 살면 그만이지. 어머니 생각이 그러시다면 저희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두 분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서요. 사랑의 말이 고맙기는 했지만 현서는 그런 제안까지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혼이란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게다가 흔히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연애의 시작은 여자가 허락하지만 결혼은 남자가 결심해야 한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찬란했고 익숙하면서도 어색했습니다. 사랑의 말이 가슴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만약 준구와 함께 정식으로 결혼한다면 그 생각이 스치자마자 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휴, 나이 먹고 주책 맞게. 결혼은 무슨 정신 차려라 유현서. 하지만 세상이란 게 참 신기한 것입니다. 한번 마음에 들어온 그 결혼이라는 단어가 아주 거대한 사건을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준구 씨. 현서와 준구는 여느 때처럼 즐겁게 데이트를 하고 헤어질 참이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준구는 현서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기 현서 씨, 준구는 현서의 이름을 불러놓고도 쭈뼛거리며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 준구의 모습이 이상하게 여겨진 현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요, 뭐? 뭐 할 말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게 실은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그 웨딩드레스 사진 말입니다. 순간 현서는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냥 잊어버려 달라고 말하려던 순간 준구가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단정한 반지함. 순간 달빛 아래에서 준구와 현서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건 준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현서 씨, 우리가 비록 만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현서 씨를 만나고 난 이후로 제 인생의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반지함이 열리자 안에서 반짝거리는 반지가 빛을 발했습니다. 현서 씨만 괜찮으시다면 우리 남은 여생 제가 책임지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준구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 말에 현서는 숨을 삼켰습니다. 두 눈이 커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끝에서부터 올라온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싸도는 것 같았습니다. 준구 씨, 이건 현서의 머릿속에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유진은 뭐라고 할까? 이 나이에 결혼해도 되는 걸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쩌지? 하지만 고민하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엄마로서가 아니라 오롯이 한 사람의 여자로서 대답해야 한다. 현서는 선명한 눈빛으로 준구를 올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좋아요, 준구 씨. 마침내 떨어진 승낙에 준구는 안도감이 든 듯 바보 같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현서의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하늘 위의 달빛이 마치 두 사람을 축복하는 듯 그들만을 위한 스포트라이트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유진과 사랑은 깜짝 놀랐지만 이내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와, 대박. 이럴 줄 알았어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유진과 사랑은 환호하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얼굴을 한 현서와 준구. 그들의 늦은 사랑은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엄마, 잘 결정하셨어요. 두 아이의 축복에 현서는 겸연쩍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을 코앞에 둔 너희들 앞에서 내가 참 부끄럽네. 오히려 집안에 경사가 2배로 늘어난 것 같아서 더 기쁜걸요? 그럼 식은 언제 올리실 거예요? 결혼식? 글쎄, 준구 씨랑 이야기해보기는 했는데 이 나이 먹고 굳이 식까지 올리고 싶지는 않아서 말이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도 부끄럽고.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하셨으면 식도 올리셔야죠. 유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사랑이가 두 손을 맞부딪히며 아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그럼 우리 더블 웨딩을 하는 건 어떠세요? 더블 웨딩? 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합동 결혼식이죠. 어머니 커플 결혼이랑 저희 커플 결혼을 같이 올리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 사랑아. 아니야. 그건 아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너희잖아. 제가 주인공이라니 어머니. 사랑이가 현서에게 다가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며 웃었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어머니예요.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행복한 식을 올릴 자격이 충분한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어머니. 유진 오빠 생각은 어때? 나야 무조건 오케이지. 순식간에 결정된 결혼식에 현서는 눈을 껌뻑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식장은 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늘의 결혼식은 조금 특별했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식장 곳곳에는 저마다 멋을 낸 하객들로 가득했고 그보다 더 화사한 것은 준구가 공수한 하얀 백장미들이었습니다. 곳곳에 장식된 백장미들은 햇살을 받아 더욱 빛났습니다. 오늘 신부가 2명이라던데? 2명? 그럼 일보다 처제야? 예끼, 무슨 그런 소리를. 신랑도 2명이라잖아. 아, 그래? 그럼 합동 결혼식인가 보네. 요즘은 별 결혼식이 다 있네. 그러게 말이야. 근데 신랑 신부가 누구래? 하객들은 저마다 오늘의 특별한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두 쌍의 신랑과 신부가 등장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 안에는 호기심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웅장한 음악과 함께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신랑 박유진 군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깔끔한 턱시도를 차려입은 유진이 씩씩한 걸음으로 먼저 입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그런 유진을 향해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결혼식의 아름다운 꽃, 신부 이사랑 양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이윽고 신부 사랑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입장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랑이의 모습에 하객들은 일제히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천사 같아. 수줍은 듯 미소를 머금은 사랑이는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어 유진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결혼식의 또 다른 주인공들을 만나볼까요? 순간 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이미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결혼식에는 특별한 신랑 신부가 한 쌍 더 있습니다. 바로 신랑 박유진 군의 어머니이신 유현서님, 그리고 신랑 이준구 님이십니다.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현서와 준구가 손을 맞잡고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따뜻한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었습니다. 와, 정말 잘 어울린다. 부럽다, 준구야. 축하한다. 너무 멋진 커플이야.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축하 속에서 현서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벅찬 행복감도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서야, 백조처럼 너무 예뻐. 어디선가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그 한마디에 현서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결국 눈물샘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우세요? 사랑이가 금세 다가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현서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너무 행복해서 그래. 고맙다, 사랑아. 그리고 유진아. 마침내 버진 로드의 끝에 도착한 두 커플은 나란히 서서 주례 선생님을 마주 보았습니다. 주례 선생님은 인자한 미소로 두 커플을 바라보며 덕담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의례적인 말이 지나가고 유진과 사랑의 영원한 혼약이 선언되었습니다. 사랑의 맹세가 식장 안을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식장을 가득 채우고 이제 모두의 시선이 준구와 현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신랑 이준구 군은 유현서 양을 당신의 하나뿐인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녀를 영원히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맹세합니다. 긴장과 떨림이 그대로 느껴지는 준구의 외침에 하객들 사이에서 잔잔한 웃음과 따뜻한 박수가 퍼졌습니다. 마침내 현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눈빛이 잠시 현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어졌습니다. 신부 유현서 양은 이준구 군을 당신의 하나뿐인 남편으로 맞아들이고 그를 영원히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두 사람이 거룩한 맹세와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하느님과 법이 제게 부여한 권한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맺어진 부부임을 선포합니다. 그 순간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속에서 준구와 현서는 잊을 수 없는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여보, 전화 받아봐요. 유진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대요. 거실에 서 있던 준구가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영상 통화를 하고 있는 유진과 사랑이 환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없는 동안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라. 내가 또 한 자상하잖니.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영상 통화는 유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서와 중구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결혼식 이후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한 집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된 결혼이라 집에는 선물들이 가득 배달되었습니다. 유진과 사랑은 신혼여행을 겸해 유럽 일주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현서와 중구의 일상은 단순했지만 조용하고 따뜻한 행복이 깃든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산책을 나가고 나란히 앉아 밥을 먹고 준구가 출근하면 현서는 집안일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구는 현서의 전 남편과는 다르게 항상 고맙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항상 고마워. 나도 고마워요. 잘 다녀와요. 그렇게 준구를 배웅한 뒤 현서는 조용한 집안에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우울하다고 혼자 주저앉아 있었다면? 유진의 결혼 소식을 듣고 한참 우울해하던 그 시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부정적인 기운이 아직도 생생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지금의 자신이 얼마나 많은 행운을 누리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들 유진이, 며느리 사랑이, 그리고 내 남편 중구까지. 그 고마운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현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차분히 휴식을 취했습니다. 계속될 내일의 행복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즐겁게 들으셨나요? 노년에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는 현서 중구 커플. 아들과 며느리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과연 사랑에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